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상가 번영회라고 하죠. 번영회. 일명 우리 쪽으로 본다면 입주자 대표회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번영회. 이렇게 하는데 많이 부르죠. 관리위원회라고 잘 안 부릅니다. 자, 관리위원회는요, 둘 수 있다죠. 두어야 된다. 업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일 때는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무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에 두어야 되죠. 업무상이지만 일반적인 집합 건물은 둘 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대개 다 둡니다. 자, 둘 수 있으면 두게 되면요, 이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을 하게 돼 있다라고 하고,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관리인들은 일정한 행위할 때 관리위원회 어계를 거쳐서 하고요, 관리위원회 번영회 회장한테 다 도장 확인받고 합니다. 자, 둘 수 있다. 두었다. 아닙니다. 둘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들로서 구성이 되어지는데, 저 위원들, 이 관리위원회 위원 선출할 때는요, 구분 소유자, 즉 상가 주인들 중에서 관리한 집회 결의로서 선출한다라는 보이죠.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관리한 집회, 전체 주민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또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또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리인들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들, 보통 뭐 회장, 부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관리인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위원 될 수 없습니다. 또 임기는요, 2년 범위 내에서 그들 규약으로 정한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4번 보시면 관리위원회 회의입니다. 이것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즉 상가 번영회장이 필요시에 소집을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안 하면 상가 번영회, 즉 관리위원회 위원들 5분의 1이 청구하거나 또 관리인이 청구할 때 역시 2주일 이내를 소집을 정해서 일주일 전까지 소집을 통제해라 라는 말도 같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하지, 관리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요, 우리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회장, 위원장 또는요, 누굽니까? 관리인이 요구하는 것이고,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5분의 1이지, 일반적인 구분 소유자가 요구해서 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은 요구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들 관련 집회는 몰라도 관리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해서는요, 구분 소유자가 따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리위원회에서는요,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처럼 전체 재적 위원들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뭐 과반수가 아니고 전체 총 재적 인원수의 과반수의 찬성이고요. 관리위원회에서는 서면 대리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관리단 집회는 가능해도 관리위원회는 못합니다. 오른편을 살짝 보시면 이 관리위원들의 결격 사유 보이죠. 번영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피파가 여기 회원될 수 없어요. 근데 피성년은 포함되어도 피한정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약간 헷갈려도 후견인이 있으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미피파지 미피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주 셉니다. 뭐냐면 보통은 다른 어떤 법에서는요, 금고 이상의 형성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보통이죠. 그런데 집행 종료 5년까지입니다. 자, 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그러하지. 여긴요, 집행유예 기간뿐 아니고 플러스 2년 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플러스 2년까지 안 된다랍니다. 또 5번 보시면요,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받고 나서 5년까지죠. 우리가 공동택관리법은 관리 관련되어서 벌금만 받고 2년. 근데 정비사업법은요, 정비사업법 관련 법률 위반되어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나서 10년까지고, 이것은 1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5년까지다.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또 7번 보시면요, 이것도 관리비죠. 분담금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연속해서 1, 2, 3월 달 이렇게 체납하신 분들은요, 결격 사유에 걸려서 이렇게 딱 걸리면 자동 해임이 되어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집행 종료 플러스 5년까지, 집행유예 플러스 2년까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 번영해 보시면요, 좋은 큰 대규모 상가 보시면 그 지역에 폭력배, 조폭들이 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행을 살고 나서 플러스 5년까지, 유예 끝나고도 2년까지도 이렇게 길게 제한한다. 이렇게 어미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합 건물에 살다 보면 이 호호 실실별로 각종 어떤 물란자가 참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이에 관한 사항이 쭉 되네요. 첫 번째 보시면 물란자가 딱 보인다 할 때 관리인이나 또 대표 구분 소유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상가 번영회겠죠. 이런 식의 임원분들이 와서 조용하자, 행위 정지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해도 안 들어. 말로 해도 안 들면 법원에 영장, 법원의 소장 뭡니까? 법원의 행위 중지 명령장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법원에 소송 제기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하고자 할 때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 돈이 들어. 그러니까 일단 통상적인 관리단 집회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해도 계속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이 딱 되어지고 현저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그 집 출입을 못하게 또 제한해야 돼. 그래서 전후 부분에 관한 사용 금지 청구를 법원에 결의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요, 4분의 3, 4분의 3 딱 보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행위 중지에 관해서 법원에 명령장을 받아올 때는 통상집행결의인데 사용 금지에 대해서 명령장을 받아올 때는요, 4분의 3, 4분의 3입니다. 그런데 4분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아와도 계속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아예 이 사람들 강제로 출입 자체를 못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강제로 경매 청구해서 집을 팔아버려야 돼. 근데 이 강제로 경매 청구할 것은 법원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청구할 때도 보시면 4분의 3, 4분의 3의 다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딱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강제 경매 청구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판 확정 6개월 전에 실제 경매 신청을 하게 되어 있더랍니다. 6개월 넘어가면 다시 또 판결문 또 받아와야 됩니다. 이때 이 경매 신청할 때 경락자로서 그 문란한 행위한 그 당사자는요, 경락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 보시는데 행위 중지 청구를 법원에 청구할 때는 통상집행결의지만 그 외에는 다 4분의 3, 4분의 3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경매 청구권을 확정받아오면 6개월 내에 경매 신청해야 됩니다. 6번 보시면 근데 점유자,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랍니다. 그럼 이 경우도 보시면 위와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행위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때도 4분의 3, 4분의 3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경매 청구는 하지를 못해. 왜?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반대로 보시면 전유 부분에 관한 강제 인도 소송 제기, 계약 강제 해지와 전유 부분 강제 인도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집을 강제로 임차권을 말소시킨다 이 말이겠죠. 이때도 보시면 4분의 3, 4분의 3의 다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딱 체크해 주시고요. 그 점유자한테 강제 인도를 받아오면은요, 이때 지체 없이 권은자, 즉 집주인한테 인도하라 하는 부분까지 쭉 이어서 보셔야 되고 자주 나왔던 상인데 걸려는 좀 안 보이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집합건물에서의 재건축 결정을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할 것인데 그 결의 요건 보시면 5분의 4, 5분의 4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이 대지 사용권이라든지 구분 소유권이 변동이 있는 중요한 사항들은 5분의 4, 5분의 4였고 집합건물의 재건축 결정도 보시면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자, 밑에 보면 또 나와요. 자, 집합건물에서의 공용 부분, 건물가액의 2분의 1 초과 멸실되어진 복구도 5분의 4, 5분의 4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관한 어떤 변경을 할 때 5분의 4, 5분의 4, 집합건물 재건축 결정할 때 5분의 4, 5분의 4, 또 건물가액의 2분의 1 초과해서 복구, 멸실되어진 부분 복구 결정할 때 보시면 5분의 4, 5분의 4 세 번 나옵니다. 5분의 4. 또 전자투표 통해서 5분의 4, 5분의 4가 결의했다라고 간주할 때 이 세 가지들 다 간주되어집니다. 나머지는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3분의 2, 전자투표 서면하기를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통상집행결의도 똑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집합건물에서 결정을 딱 했으면요. 반대자가 또 나오겠죠. 이 반대자한테 참가하자 여부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정비법 배우실 때는요. 우리 집합건물에서 재건축할 때 결의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는요, 2개월 안에 통지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체 없이 통지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정비법 30일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30일 내에 통지하죠. 이건 지체 없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응답하는 것은 2개월, 이걸 똑같아요. 2개월 전에 응답을 해야 돼. 말이 없거나 또 불참을 통보했다. 그러면 여기에 끝나고 추가 2개월 안에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말 뜨죠. 그래서 집합건물 재건축일 때에 매도 청구는 30일, 2개월, 집합건물에서의 매도 청구는 이제 지체 없이 2개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내어 쫓을 때 갈 곳이 없어. 그럼 법원에서 필요할 때는요, 1년까지 내에서 건물의 명도 기간, 집 나갈 시간을 좀 더 허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이십시오. 자, 그런데 결정했어. 다 반대자들 나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일로부터 2년 되어도 이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에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플러스 6개월 안에 이때가 되어도 출가 안 한다고 할 때 매도한 자들이 다시 재매도 청구를 해서 다시 입주를 할 수 있다.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집합건물에서의 공용 부분이 멸실되었어요. 멸실되었는데 멸실되어진 부분이 건물가액의 2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는 누구나 이 멸실되어진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복구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가액을 2분의 1을 초과해서 멸실되어진 부분에 관한 복구 결정은 5분의 4, 5분의 4의 다수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트를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